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이번 주도 바쁘시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예,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시사 이슈는 그 수산업자 게이트 일파만파, 정관계 유력 인사 줄줄이 거론입니다. 네, 저 1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그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현직 부장검사부터 또 뭐 언론인 또 정관계 인사할 것 없이 전방위로 금품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먼저 자칭 수산업자라는 이 김모 씨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건이 계속 커지는 건가요? 예, 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뉴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한번 이걸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뭐 지금까지 쌓아온 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 씨는 이 포항의 이제 구룡포라고 해서 작은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요. 이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 본인을 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이제 사칭을 하면서 이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받아 가로챈 겁니다. 이 변호사법과 사기 혐의로 보이는데요. 네. 피해자가 총 36명, 그리고 피해 금액이 총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피해 금액을 보면은 1인당 한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뭐 금액이 1인당으로 하면 그리 크지가 않죠. 그리고 또 파산이나 회생을 하는 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의 돈을 400, 500씩 이제 편취한 거니까 사실상 이젠 잡범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입 신청서나 뭐 계약서를 위조해 남의 명의로 뭐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또 뭐 정수기 임대 서비스를 받는 등 뭐 이런 식의 범죄도 저질렀고요. 그런데 김 씨가 이 경찰에 입건되고도 한 7년 정도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경에 이제 검거가 돼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7년 12월 30일에 또 특별 사면 대상으로 선정돼 풀려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100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이 잡범 내지 생계형 범죄자에 불과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소를 한 이후에 100억대 거물 사기꾼으로 변신을 했어요. 예. 그 선동 오징어 그 투자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예. 출소한 후에 6개월 뒤부터 이제는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요. 이 선동 오징어라고 해서 선상에서 오징어를 급냉해서 파는 이 수산업이 있습니다. 예, 자신이 이제는 그런 선동 오징어 관련된 이제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또 고향인 경북 포항에서 20여 척이 넘는 배와 풀빌라, 고가의 슈퍼차를 소유한 재력가로 주변에 이제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물론 다 거짓말이었고요. 결국 김 씨는 이 선동 오징어 사업을 한다면서 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를 하면 수개월 뒤에 3배에서 4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명으로부터 116억 원의 금원을 이제 편취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 가운데 86억 한 5천만 원 정도를 사기당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친형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대부분의 피해는 이제 이분한테 일어난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 김 씨는 수산업에 종사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재력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라는 곳이 이 지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이 좁은 곳인데 이 정도 재력이 있다면 당연히 지역에 이제 소문이 막 나야겠죠. 그런데 실제 구룡포의 어민들은 이 김 씨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그 사기꾼인데 예. 이 정도 사이즈의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이게 또 궁금하네요. 예. 원래는 이제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뭐 금품을 편취하다 한 7년간 도망 다닌 끝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야말로 이제는 뭐 잡범 수준이었는데요. 바로 이 교도소, 이게 대구교도소인데요. 이 교도소에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인 송모 씨를 만나 친분을 쌓게 되면서 이제 대형 거물 사기꾼으로 이제는 변신을 하게 된 거죠. 교도소 동기를 만나고 나서? 예. 뭐 그렇죠. 그 동기기도 하지만 사실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송 씨도
김 씨에게 한 10억 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참. 그런데 이 송 씨의 이력을 보면은 이 보수 성향 월간지에서 이제 취재 팀장으로 일을 했고요. 이후에는 한나라당 홍보위원회 위원, 또 박근혜 대선 캠프 소통 캠프 본부장, 그리고 2016년에는 이 경북 지역에서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도 출마했고요. 예. 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특보도 지냈습니다. 어. 한마디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활약했던 이제는 주요 인물이었죠. 예. 그런데 김 씨가 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017년 12월 말에 이제 출소한 후에 바로 이 송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 김무성 전 대표를 소개받았고요. 연이어 최근까지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종편 채널의 한 뉴스 앵커와도 인맥을 쌓았습니다. 예. 그리고 송 씨를 통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 박영수 특별검사도 친분을 쌓았던 걸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김 씨가 실제 사기 행각을 저지를 때 이런 그 유력 정관계나 언론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뭐 그 친분 과시가 뭐 도움이 되긴 됩니까? 예, 도움이 크게 되죠. 아무래도 유력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랄까 이제 신뢰를 갖게 되고요. 아니면 아예 이런 사람과 나도 좀 친하게 지내면 왠지 나도 유력 인사와 동급이 되는 좀 오피니언 리더급이 되는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난다. 나 이런 유력 인사하고 되게 친하다. 그러면 경계심이 좀 없어지거나 좀 희미해집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사기의 표적이 되는 거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김 씨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제 범행 목적으로 좀 인맥을 만들었고 또 그 인맥을 철저히 활용해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특히 이제 이 김 씨가 유력 인사와의 그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품을 교부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지금까지 입건된 인물이 모두 이제 4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모두 그 김영란법 그 위반인 예, 거죠? 맞습니다. 뭐 네. 청탁금지법 그리고 또는 김영란법 이게 위반인데요. 일단은 김영란법에 따르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명이 피해자로 입건이 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윤 전 총장의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논설위원, 네. 그리고 현직 부장검사, 종편의 또 뉴스 앵커, 그리고 포항 지역 경찰서장 이렇게 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게 뭐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현직 부장검사를 이 김 씨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박영수 특검입니다. 이 해당 부장검사가 이 포항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니까 현지 사정을 좀 파악해라라고 하면서 포항에 유력 인사로 이 김 씨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 김 씨가 무상으로 이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빌려줬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고요. 또 그러니까 또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빌린 건 맞지만 렌트비로 250만 원을 이미 지불했다. 무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또 논란이 된 게 대가를 지불한 시점인데요. 차량을 빌리고 난 뒤 3개월 뒤에 그것도 현금으로 주었다고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명절에 3차례에서 4차례 이 포항 특산물이 이제는 과메기 그리고 또 대게 이런 걸 보내주긴 했지만 이 박영수 특검은 이 정도면 문제될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예. 일단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입건은 되지 않았고요.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법 여부를 떠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검찰 고위직과 지역 유지들 간에 서로 친분을 쌓는 모습입니다. 자칫하면 이런 게 바로 스폰서와 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도 일종의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돼서 서로 편의를 봐주는 식의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적어도 박영수 특검이 포항 현지 부장검사와 김 씨를 서로 연결해 준 거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도덕적으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김 씨가 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자택에 독도 새우를 또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여야를 넘나드는 마당발을 좀 보여주네요. 예, 박지원 원장도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선물이 아니라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그 외에도 민주당 출신인 정봉주 전 의원도 독도새우를 받았고요. 국민의힘 이 홍준표 의원과는 한 차례 식사 자리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홍 의원은 만나서 얘기해보니 너무 황당한 얘기만 해서 이제 좀 이게 관계를 끊었다 이런 식의 말을 했고요. 그리고 김 씨가
또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제 보좌관 행세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는 그 김부겸 총리와의 좀 친분을 과시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요? 일단 김 총리 측은 나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부인하는 일도 있었고요. 예. 최근에는 또 국민의힘 측에서 이 김 씨에 대한 특별 사면을 두고 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 사면 기준에 충족해 특별 사면을 해준 거지 특혜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는 단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그리고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소위 수산업자 게이트로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바로 오늘 이 김 씨에 대해서 이 100억대 사기 건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방금 전에 김영란법 적용을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확대가 되면은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대가성이 있다면은 뇌물죄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가성인데요. 그러려면 이 금품 제공과 동시에 이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그리고 나중이라도 반대급부를 얻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상황이 좀 웃긴 게 80억을 넘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김무성 전 대표의 친형입니다. 유력 인사의 친형이고 또 그러니까 김 씨 본인에게 유력 인사들을 연결해준 이 송 씨에게도 1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 결국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대가를 얻기 위해 금품을 주었다기보다는 유력 인사 자체를 범행 대상으로 아예 삼거나 아니면 그 인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액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그래서 한마디로 유력 인사의 친분이 뭔가 부탁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사기의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뭐 결국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보면은 뇌물보다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가장 클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김 씨의 편취 액수가 116억 원입니다. 이 돈의 행방이 중요한데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고 또 금품을 준 리스트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만약 뭐 단순 선물 정도가 아니라 이 116억 원이 정관계에 풀렸다고 한다면 정말 그거는 올 하반기 정치권을 다 뒤흔들어 버릴 초대형 게이트로 이제는 되는 거죠. 예.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에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